안녕. 친구들 오늘 어떤 하루 보냈어요? 저녁 맛있게 먹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이랑 또는 혼자 먹었더라도 맛있게 먹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먹었어요? 저는 카레 먹었어요. 카레 좋아하거든요. 약간 향신료나 이런 거 좋아해요. 그래서 카레랑 그거 난도 좋아하거든요. 요즘에 제품들이 다 잘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직접 그런 인도 식당 가서 먹는 것보다는 조금 덜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간편하게 먹을 수 있으니까 만약에 그렇게 좋아하시는 분들은 마트 가서 난 사서 프라이팬에다 구워가지고 그렇게 먹어도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런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닭꼬치 이런 것도 좋아하는데 그 인도에도 보면 치킨 티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꼬지처럼 이렇게 해서 화덕에 치킨을 조각으로 굽는 거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그냥 우리나라식에 비유하자면 그냥 뭐 닭꼬치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랑 닭꼬치도 요즘에 이렇게 작게 나와 있는 것도 마트에 팔잖아요. 그래서 그거랑 대파랑 이렇게 해서 같이 먹으면 또 그런 우리나라 음식이기도 하지만 또 인도나 그렇게 그런 이색적인 그런 요리처럼 느끼면서 또는 인도나 그런 곳들을 여행을 하셨다면 또 그런 향수를 느끼면서 먹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잠깐 들었어요. 음식이라는 거는 그냥 음식만 먹는 게 아니고 그냥 그런 추억이랑 어떤 그리움에 대한 그런 향수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떤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나 그런 힐링푸드들 있잖아요. 나한테 맞으면 그게 힐링푸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내가 좀 아프거나 어, 지쳤을 때 어떤 음식을 먹으면 내가 내 몸에 활기가 되찾아지고 또 내 마음이 행복해지는가 그런 음식들을 몇 가지 기억해 놨다가 이렇게 그 음식들을 먹으면서 또 내 몸에 에너지를 채워서 이렇게 내 몸의 건강도 유지하고 또 맛있는 거 먹으면 기분도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또 행복한 마음을 갖고 잠깐만요, 강아지가 행복한 마음을 갖고 그러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입맛은 보수적이라서 잘 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먹었던 그런 불량식품을 기억하고 또 어른이 돼서도 찾잖아요. 또 어렸을 때 먹었던 그런 떡볶이나 그런 집들도 보면 단골이 돼서 막 30년 이상 그렇게 다니기도 하시는 것 같던데 그래서 그런 것들은 쉽게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입맛이 특히 보수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 무인 가게가 있거든요, 동네에. 거기에 막 아이스크림이랑 여러 가지 전 쿠키 같은 거 좋아하거든요. 그런 쿠키들이랑 불량식품도 팔아요. 그런 거 알려나? 그 빨대 안에 이렇게 색소로 들어있는 거 있거든요. 그런 거요. 그런 거랑 쫀득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아무튼 어포 같은 것도 있고 막 어렸을 때 그런 거 먹어서 그런 거 보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인사동에 가도 요즘에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냥 요즘에는 맛있는 게 많이 생겨서 그게 엄청 맛있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냥 그런 거 먹으면 시절의 그런 추억 속으로 다시 추억 여행을 떠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시간 여행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서 그런 재밌는 상상도 하고 그러면 약간 기분이 또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매 순간마다 별거 아니고 사소한 일들일지라도 나의 상상을 자극하고 그래서 계속 상상력도 풍부하게 키우고 그래서 여러분이 보내는 모든 순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늘 많이 웃고 아주 작은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행복을 발견할 수 있는 요소들을 많이 찾아서 어, 항상 즐거운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늘 이야기하지만 정말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너무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내 스스로 그렇게 너무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늘 기억하고 또 다른 사람도 그렇게 소중한 사람이니까 그런 모습들도 늘 우리가 예쁘고 사랑스럽게 봐주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로
각양각색의 모습들을 하고 있지만 그냥 그 고유성 그 자체로 아름답다, 너무나 소중하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냥 다른 이유가 아니라 뭘 잘하지 않아도 그냥 살아있다는 그런 생명력을 가진 존재라는 이유로 너무나 소중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진짜 얼굴에 난 솜털도 예쁘고 다 예쁜 것 같아요. 머리카락, 눈썹, 모든 것들 다요. 얼굴에 난 점들, 점들도 다 예쁘니까 그런 것도 안 빼도 되는 것 같아. 그래서 특별히 나의 어떤 관상이나 그런 것들을 해치지만 않는다면 어때요? 때때로는 주근깨도 매력인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나서 그래도 많이 났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걸 문제 삼지 않는다면 그것도 또 그 사람의 매력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냥 어떤 것들이라도 해도 내가 그걸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면 그냥 그건 나의 개성이고 나의 매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잘 알지 못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한 말이 나에게 상처가 되거나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또한 그리고 그런 말들은 내가 당당하면 어떤 말들로도 내 마음에 그런 상처를 낼 수는 없다.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어떤 말을 듣더라도 어떠한 경우를 당하더라도 내가 너무 소중한 사람이라는 이 정체성은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이다. 그거는 정말로 소중하고 귀한 그런 정신성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늘 어떤 힘든 상황에서도 꿋꿋이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고, 아까 마트에 갔는데 그냥 마트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너무 상냥하게 인사도 하시고 그러는데 그냥 그런 거 보면서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한테 먼저 인사를 하고 그러는 게 다른 사람을 얼마나 행복하고 흐뭇한 마음이 들게 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아신다면 내가 먼저 미소 짓고 친절하게 인사하고 어떤 물건을 소개하거나 그럴 때도 정말로 진심 어린 마음을 100을 써서 그렇게 누군가한테 환한 미소와 그런 친절을 선물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냥 덩달아서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러면 나는 늘 내가 인사를 잘하고 내가 친절함을 지닌 그런 습관들이 나한테 쌓여서 그런 거지만 내가 또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하는 그런 공덕을 세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그런 말 있잖아요. 불가에서 실지불공이라고 그 사람을 정말로 부처님처럼 바라보고 부처님처럼 그렇게 대우를 하는 걸 실지불공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작은 인사를 나누고 작은 사탕 하나를 나눠 먹더라도 그 사람을 위한 100%의 마음이 있다 하면 그게 진짜 실지불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름다운 마음을 품고 사랑스럽게 말하고 그런 것들은 여러분의 마음을 환하게 비춰서 더 좋은 것들이 여러분의 삶에 올 거고, 또 그렇게 예쁜 마음을 가지면 얼굴 자체가 아름다워져요. 그래서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마음을 품는가에 따라서 내가 아름답고 예쁜 얼굴을 가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늘 사랑스러운 표현들 그리고 누군가를 위로하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말들을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원래도 예쁜데 생글생글 웃으면 더 예쁘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예쁜지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다 너무 축복받은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미. 그러니까 내 안의 아름다움은 무엇인가, 내가 가진 자질이나 그런 남보다 더 잘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 그렇게 늘 나의 관점으로 가지고 와서 내가 잘하는 것들을 개발하고 그렇게 그냥 다 똑같으면 재미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는 것과 상대방이 하는 것,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게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각각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개성과 아름다운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잘하거나 예쁜 모습을 가지고 있거나 그런 건 그냥 그 사람의 복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복을 온전하게 그냥 바라봐 주는 거예요. 너무 예쁘다. 사랑스럽다. 옷도 잘 입는다. 날씬하고 키도 크다. 이렇게 그냥 온전히 100% 마음으로 그렇게 칭찬을 해주고
해주고 또 근데 나는 무슨 장점이 있지? 나는 이런 점을 잘하잖아. 아, 나도 이런 멋진 점이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나의 장점을 발견하고 나는 좀 사랑스러운 사람이잖아. 이만하면 난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밖에 없는데 너무나 특별한 사람 아니야?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면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유일함이라는 게 얼마나 특별함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나 자신을 명품이라고 생각하고 명품을 가치를 훼손하지 말고 늘 격조 있고 품격 있는 그런 마음과 말, 행동을 하는 방향으로 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늘 들었어요. 이미 사랑스럽지만 우리가 나의 어떤 가다듬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거나 그러면 좀 더 둥글둥글하게 그런 돌처럼 그런 예쁜 돌멩이처럼 만들어 가기도 하고 또 나도 모르는 어떤 상처받은 내면 아이가 있다면 또 성장해서 함께 데리고 가고 그래 너무 많이 힘들었는데 그때 너무 아프고 그랬는데 얘기 들어줄 사람이 없었지. 그런데 괜찮아. 그런 시간들 다 지나서 지금 이 자리에 있잖아. 그것만으로도 기특하고 대견해. 이렇게 스스로 위로해주면서 간다면 울고 있는 내면 아이의 그런 아픈 마음도 봄이 찾아와서 눈이 녹듯이 그렇게 사르르르 다 녹아내려서 내가 이 안에 있는 깊은 내면으로부터 행복감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봄에 추운 겨울 모진 풍파들을 다 견뎌내고 매서운 추위도 다 견뎌내고도 새싹들이 땅에서 올라오잖아요. 그런 눈들을 다 눈보라를 헤치고 땅에 이렇게 있다가 음, 뭐 새싹으로 이렇게 자라나잖아요. 그리고 진짜 척박한 환경인 시멘트 사이에서도 그런 풀들이 자라나고 길가에서도 자라나고 그런 걸 보면 진짜 생명력이 대단하다고 느껴지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때때로 상처받기 쉽고 여리고 그래서 아픈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도 있고 또 실제로 상처도 많이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아름다운 마음을 품을 수 있고 여전히 예쁜 얼굴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도 그런 것처럼 그렇게 예쁜 새싹들처럼 그렇게 길가에 있는 풀 한 포기들처럼 또 우리가 또 그런 영적인 면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각자의 마음 그릇과 성향들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더 좋은 부가가치들을 창출해낼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진 너무나 소중한 존재들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더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나를 좀 더 토닥토닥 하면서 좀 더 예쁘게 그렇게 가꾸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어떤 하루를 보냈을지라도 여러분들의 하루가 괜찮은 하루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도 피곤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래도 제가 될 수 있으면 매일매일 여러분들을 만나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누군가 많이 지치고 힘들었는데 어떤 이런 말들이 위로가 많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친구들한테 정말로 따뜻한 그런 위로를 해주고 싶고 괜찮았다고 말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될 수 있으면 하루에 한 번씩은 꼭 만나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항상 보고 싶고 그냥 진짜 우리가 서로를 바라봤을 때 특히 또 어려운 같은 입장에 처해 있다면 그런 입장들을 누구보다 더 이해하고 헤아려 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사람이라는 자체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너와 내가 다르지 않고 똑같이 소중하고 내가 아프면 너도 아프고 내가 기쁘면 너도 기뻐하고 그런 소중한 마음들을 가진 존재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너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들을 늘 가지고 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너한테 따뜻하게 말하고 사랑스럽게 말하고 너한테 용기를 주는 말을 할 거야.
이런 생각들을 계속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이 품고 계속 이런 것들이 온 세상으로 펼쳐진다면 우리가 진짜 그런 사랑의 마음들이 온 세상을 따뜻하고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서로에게 그런 행복들을 안겨주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누구한테 우리가 가진 온기들을 손을 내밀어서 손을 잡아주고 또 안아주고 때때로 머리도 쓰담쓰담 해주고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의 따뜻한 온도를 상대방한테 전달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가까이 있으면 진짜 이렇게 직접적인 체온으로 안아주면 더 좋을 것 같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더라도 멀리 있더라고 하더라도 좋은 기운과 선한 마음들을 보낸다면 그 사람이 다 온전히 받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기운들과 마음들은 다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우리는 마음으로 만날 수 있고 그렇게 그런 마음들이 느껴지면 우리의 뇌세포 또는 마음에 온전하게 퍼져서 더 좋은 마음들로 살아있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 마음에 그런 살아있는 생명력을 주는 사람이 되는 건 어떠세요? 저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른 누군가에게 그런 소중한 사람이 되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또 여러분들 보러 왔고 책 읽어드릴게요. 놓아버림 읽어드릴게요. 저는 직원 수가 50명 정도인 작은 기업의 사장이었습니다. 회사의 부서 하나를 이끌게 하려고 여기 읽었나? 잠깐만. 기대 놓아버림. 내가 원하는 바를 얻으려고 다른 사람에게 압력을 가하면 그 사람은 자동적으로 저항한다. 압박감을 주려고 애쓴 것이기 때문이다. 더 세게 밀어붙일수록 더 세게 저항한다. 이거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한테 너무 내가 강압적으로 뭔가를 주입시키거나 그렇게 하면 상대방도 나를 지키고 싶은 마음이 드니까 나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딱 밀어내는 마음을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어떤 사람이 잘못한 과거의 일을 이야기한다던가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딱 지금 시점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 방안으로 가져가는 이런 해결 중심으로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뭘 잘못했다, 뭐 했다 이렇게 자꾸 탓하고 그러기보다는 그냥 그렇게 잘한 것 또는 이 부분이 안 돼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해 볼까?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너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방안들을 제시하고 그렇게 질책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서로서로 각자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서 이렇게 개선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늘 하는 것 같아요. 그게 해결 중심이고 누구의 감정도 상하게 하지 않는 그런 효율성 있는 방안들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가는 건 어떠세요? 그 사람이 두려움 때문에 내 요구대로 양보할 수는 있지만 결국 내가 얻은 바를 잃게 된다. 이런 저항은 우리 모두에게 있다. 저항이 무의식적으로 작용할 때 이를 자각할 수 있는데 이때 우리는 변명과 그럴듯한 설명을 늘어놓는 방법으로 자각을 회피한다. 저도 반성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이성의 뇌가 번뜩이면 날카로워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건 좀 조심해서 어떻게 더 부드럽고 상냥하게 말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노력할게요. 앞에서 언급했듯이 로버트 링어는 자신의 책 협박으로 얻어내기에서 이 현상을 소녀 이론이라고 불렀다. 소년이 소녀를 만난다. 소년이 자신을 원한다는 것을 알기가 무섭게 소녀는 콧대를 바짝 세운다. 그래서 소년이 포기하려고 마음먹자 소녀가 소년을 원하고 도리어 소년은 냉담하게 행동한다. 판매 노력에 대한 구매 저항을
해명하기 위해 이 현상을 적용할 때 구매 저항을 피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다. 우리의 책임은 노력하는 것까지며 결과까지 확정지으려고 애쓸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또 다른 방법은 타인에게 원하는 바가 있어 생긴 감정을 항복하고 기대와 욕망의 형태로 그 사람에게 가하던 압박을 놓아버리는 것이다. 그러고 나면 상대는 마음의 여유가 생겨 승낙하거나 애초에 내가 바랐던 일에 스스로 알아서 착수하기도 한다. 이 같은 심리 역동의 예로 이혼 과정 중에 놓아버린 기법을 수행한 남자의 이야기가 있다. 이혼 과정에서 남자와 여자는 남자가 원하는 물건 하나를 놓고 치열하게 입씨름을 벌였다. 남자의 요구에 여자는 안 돼를 거듭할 뿐이었다. 그러던 가운데 남자는 원하는 물건에 대해 항복했다. 이제 여자가 물건을 양보하든 양보하지 않든 상관없었다. 마음에서 물건을 놓아버린 순간 갑자기 여자가 남자 쪽으로 몸을 돌리더니 물건을 양보할 뿐더러 아예 포장해서 보내주겠다고 했다. 이 일화는 매우 간단하지만 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방법을 참으로 우아하고 효과적으로 보여준다. 먼저 문제 상황에서 상대에 대해 남몰래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살펴본다. 그리고 상대가 그런 생각과 감정을 알아차리고 있다고 넘겨짚는다. 그런 다음 상대의 입장이 되어 나라면 어떻게 반응할지를 그려본다. 아마도 현재 상대의 행동은 내가 그 입장이라면 했을 바로 그 행동일 것이다. 이제 목표는 문제와 관련해 긍정적 사고와 감정이 있는 공간으로 올라갈 수 있을 때까지 모든 감정을 놓아버리는 것이다. 긍정적 공간으로 올라가고 나면 달라진 감정을 상대가 알아차리고 어떻게 반응할지 상대의 입장이 되어서 그려본다. 예상 가능한 바로 예상 가능한 바로 그대로 상대의 행동이 바뀔 공산이 크다.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계속 관찰하면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설사 변화가 없더라도 상황에 대해 더 이상 언짢지 않을 것이다. 이득을 얻지 못할 때도 간혹 있지만 그때는 알맞은 시점에서 이 일로 우주가 내게 빚졌다라고 할 수 있다. 때로는 선행이 화답하지 못함을 아는 것도 위대함의 일부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주는 영향을 가리켜 세상의 여러 문헌에서는 까르마의 법칙이라고 하거나 주는 대로 받는다라거나 뿌린 대로 거둔다라고 한다. 시간 지연 때문에 이 법칙의 적용을 보지 못할 때도 많다. 예를 들어 지인이 $200를 벌러가서 약속한 날짜에 갚지 않았다. 1년 동안 울분을 느꼈고 불편한 감정 때문에 그 사람을 피했으며 울분을 품고 있는 것에 대한 죄책감까지 겹쳤다. 마침내 울분으로 괴로운 사람은 울분을 품고 있는 사람뿐이며 그 때문에 마음의 평화를 잃고 있다는 점이 분명해졌을 때 울분을 놓아버리려는 자발성이 생겨났다. 이 시점에서 울분을 놓아버림이 꽤 쉬웠기 때문에 돈을 빌려간 사람은 용서를 받았다. 그 $200는 쪼들리는 사람에게 빌려준 돈이라고 여기는 방향으로 새로운 맥락에서 사건을 보게 되었다. 몇 달이 되지 않아 그 사람과 우연히 마주치는 일이 생겼는데 그가 불쑥 빌린 돈 때문에 걱정했습니다. 이거 $200입니다 라고 했다. 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빌려준 돈을 받은 것이다. 기대하거나 분개하기 때문에 타인에게 원하는 바를 얻는데 지장이 생긴다. 타인과 관련해 어떤 특별한 상황에 처하기 전에 그 사람에 대한 기대를 항복하면 매우 효과적이다. 감정은 사실 타인에게 억지로 나의 의지를 강요하려는 미묘한 시도여서 상대가 무의식적으로 저항한다. 만족스러운 관계를 쉽게 이루는 방법은 가능성 있는 최상의 결과를 마음에 사랑스럽게 그리는 것이다. 반드시 서로에게 이로운 일, 둘 다 이기는 상황이라야 한다. 모든 부정적 감정을 놓아버리고 그저 마음에 그림을 품는다.
일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다고 느껴지면 정말로 항복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도 좋고 그렇게 되지 않아도 좋다. 따라서 항복한다는 것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다. 긍정적인 방법으로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이다. 항복하면 더 이상 시간의 압박을 받지 않는다. 좌절은 어떤 일이 자연스럽게 제 시간에 일어나게 하는 대신 당장 그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에서 생긴다. 참을성은 놓아버렸을 때 따라오는 부수 효과이고 참을성 있는 사람과 잘 지내기란 아주 수월한 일이다. 참을성 있는 사람은 끝내 원하는 바를 얻는다는 점을 알자. 놓아버림에 저항이 생기는 이유 한 가지는 바람과 기대를 놓아버리면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할 것이라는 환상이다. 원하는 바를 얻으려고 계속 압박하지 않으면 잃어버릴까 두려워한다. 우리의 마음은 어떤 것을 얻으려면 그것을 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를 조사해보면 어떤 일이 생기는 것은 결정 때문이며 선택은 의도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알게 된다. 우리는 선택의 결과를 얻는 것이지 바라고 생각하는 것을 얻는 것은 아니다. 이는 무의식적 선택일 때조차 그렇다. 바람이 주는 압박을 항복할 때 우리는 혼란 없이 더욱 현명하게 선택하고 결정한다. 우리는 행복은 벌어질 일을 어떻게 통제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며 속이 상하는 것은 이를 구성하는 사실들 탓이라고 생각한다. 실제로는 그런 사실들에 내가 갖는 감정과 생각이 속을 썩게 하는 진짜 원인이다. 사실들은 그 자체로는 중립적이다. 사실에 내가 부여하는 힘은 받아들이거나 받아들이지 못하는 나의 마음가짐과 전반적 감정 상태에 기인한다. 어떤 감정에 빠져 헤어나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 감정이 자신을 위해 어떤 일을 이루어질 것이라고 여전히 남몰래 믿고 있기 때문이다. 성관계. 오늘은 성 관련 자료를 입수할 수 있는 곳이 많고 성적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다양해서 대부분 자신은 성적으로 해방되어 있는 편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해방은 지적인 면과 행동 측면에 치우쳐 있다. 감정과 경험 면에서는 여전히 한계가 크고 감각 면에서도 한정되어 있다. 모든 경험은 의식 그 자체에서 일어난다. 그래서 어떤 성 경험을 할지는 다른 경험과 마찬가지로 자각과 내적 자유의 전반적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 성 경험에 대한 감정을 포기할수록 성 경험이 한정하는 정도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성에 대해 완전히 항복하면 마치 이전까지는 2차원적이었던 경험에 세 번째 차원을 추가한 것처럼 변한다. 어떤 여성은 이렇게 표현했다. 마치 이전까지는 바이올린 소리만 듣다가 거기에 첼로가 추가되고 그 다음엔 플루트가 추가되는 식으로 계속 이어져 이제는 경험이 완전히 가득 차 있고 모든 것을 포괄합니다. 표출의 자유에서 오는 감정적 기쁨이 커질 뿐만 아니라 놓아버림으로 인해 감각 경험 자체가 바뀐다. 사람들 대부분, 특히 남자들은 성적 흥분과 오르가즘을 주로 생식기에서 느낀다. 보다 자유로워질수록 오르가즘의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부끄럽다. 시작해 골반과 복부, 팔다리로 퍼지고 마침내는 전신으로 퍼져나간다. 아무튼 여기 있는 내용이라 그냥 읽어요. 종종 이렇게 완결된 후에 안정기가 이어지다가 갑자기 예기치 않게 몸 밖으로까지 확대되어 마치 몸 주위의 공간이 다른 사람 대신 일으키는 것처럼 된다. 이거는 어떻게 읽어야 될지 아무튼 이런 내용이에요. 좀 넘겨서 계속 이 내용이 많이 있어서 너무 자세히 말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이거는 또 다음 챕터라서 또 이어진 내용은 나중에 읽을게요.
너무 이게 디테일하게 들어가니까 어린 친구들도 볼 수도 있고 제가 어디까지 읽어야 될지 잘 모르겠고 읽으려고 하니까 좀 부끄러운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잘 못하겠어요. 아무튼 나는 4시간만 일한다 읽어드릴게요. 시간을 잡아먹는 일 한꺼번에 몰아서 처리하라. 만약 당신이 예전에 상업용 인쇄를 해본 적이 없다면 가격과 납기에 대해 들으면 깜짝 놀랄 것이다. 20장은 티셔츠에 사도 컬러 로고를 맞춤 인쇄하는데 310달러가 들고 일주일이 걸린다고 가정해보자. 그럼 티셔츠 3장에 똑같은 것을 인쇄하는 데는 가격과 시간이 얼마나 들까? 답은 310달러와 일주일이다. 어떻게 그렇게 될까? 간단하다. 준비 비용이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인쇄에서 금속판을 준비하는데 똑같은 양의 재료비가 들고 인쇄를 하는데도 똑같은 노동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일의 양은 적지만 준비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많은 양의 일과 마찬가지 시간이 필요해 납기일은 똑같이 일주일이 걸리는 것이다. 규모 경제 법칙에 따라 계산해보면 셔츠 3장의 비용은 셔츠당 3달러, 셔츠 20장 대신에 셔츠당 20달러, 셔츠 3장이 된다. 그러므로 비용과 시간에서 효율을 높이는 방법은 대량 주문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인데 이는 주문을 좀 더 모아 한꺼번에 해결하는 일괄 처리라고 하는 방법이다. 또한 일괄 처리는 정신을 분산시키기는 하지만 꼭 해야 하는 시간을 잡아먹는 일에 대한 해결책이기도 하다. 여기서 시간을 잡아먹는 업무란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 반복적인 일을 말한다. 만약 당신이 일주일에 5번씩 메일을 확인해 청구서에 따른 지불을 한다면 아마도 한 건당 30분 정도씩 걸려서 총 20통의 메일을 처리할 것이다. 그 대신 일주일에 한 번씩 이 일을 한다면 메일을 확인하는데 총 60분 정도밖에 안 걸리고 게다가 2시간 반 동안 총 20건에 대해 지불 처리를 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급한 연락이 있으면 어쩌나 하는 걱정 때문에 메일을 자주 확인하곤 한다. 하지만 첫째, 진짜 급한 상황은 거의 생기지 않는다. 둘째, 당신이 받을 만한 급한 연락 중에서 마감 시한을 넘기는 일은 쉽게 되돌릴 수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바로잡는데 최소 비용이 들 뿐이다. 규모가 크든 작든 모든 업무에는 어쩔 수 없는 준비 기간이라는 게 있다. 100개를 할 때나 1개를 할 때나 준비 기간이나 시간은 거의 비슷하다. 주요 업무를 방해받은 후 다시 시작하려면 심리적인 전환을 하기까지 많게는 45분 정도가 필요하다. 오전 9시에서 오후 5시까지 근무 시간은 28%인 4분의 1 이상이 이와 같은 방해로 말미암아 허비된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은 모두 반복적 업무에 적용된다. 이것이 앞에서 이메일과 전화 메시지를 그냥 쌓이게 내버려두고 하루에 2번, 그것도 미리 정한 시간에 확인하기로 마음먹은 이유이다. 지난 3년 동안 나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메일을 확인한 적이 없었고 때에 따라서 4주 동안 확인하지 않은 적도 있었다. 그 때문에 어떤 일을 돌이킬 수 없었던 경우는 없었고 바로잡는데 300달러 이상이 든 적도 있었다. 이처럼 업무 일괄 처리는 중복된 일처리로 인한 수백 시간의 손실을 덜어주었다. 당신의 시간 가치는 얼마인가? 예를 하나 들어보자. 1. 당신이 받는 임금 또는 당신의 시간 가치를 시간당 200달러라고 하자. 예를 들어 당신의 연봉이 4만 달러이고 1년에 휴가가 2주 있는 경우가 이와 같을 것이다. 2. 비슷한 업무를 모아 일괄 처리함으로써 전락되는 시간을 측정하고 이 시간에 당신의 시간당 임금을 곱함으로써 얼마나 더 벌게 되는지를 계산하라. 일괄 처리 1번 곱하기 주당 10시간 이렇게 나와 있고 3.
이와 같이 업무 일괄 처리 빈도에 따라 각각을 테스트해보고 각 기간 동안 생긴 문제를 해결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측정하라. 만일 위에서 절약된 금액보다 비용이 덜 든다면 빈도를 더 줄여서 일괄 처리해보도록 하라. 예를 들어 위의 계산법을 이용해 내가 일주일에 한 번 이메일을 확인하고 그 결과 주당 평균 2건의 판매 기회를 잃어서 이익 손실이 총 $80가 된다면 나는 계속해서 주당 한 번씩만 확인할 것이다. 왜냐하면 200달러에서 $80를 제한한다고 해도 여전히 $120의 순수익이 나기 때문이다. 그 10시간 동안 나는 주요 업무를 해치울 수 있다는 엄청난 이익은 말할 것도 없다. 중요한 일 하나를 완수함으로써 얻게 되는 재정적, 정서적 이득을 계산해 본다면 업무 일괄 처리의 가치는 시간당 절약되는 이득보다 훨씬 더 크다. 만약 업무를 일괄 처리해서 절약된 시간보다 문제로 인해 지출되는 비용이 더 크다면 그보다 한 단계 빈도를 높인 일괄 처리 방식으로 돌아가라. 이런 경우 나라면 주당 한 번에서 매일 하는 게 아니라 주당 2번으로 빈도를 높인 후 주당 한 번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시스템 자체를 고치려고 노력할 것이다. 해결책이 제대로 돌아간다면 더는 애쓰지 마라. 실제로 문제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나는 개인적 일이나 사업에서 일괄 처리 빈도를 점점 더 줄여 나갔다. 현재 내가 일괄 처리 방식으로 하고 있는 업무들 중 몇 가지는 다음과 같다. 이메일, 월요일 오전 10시, 전화통화, 완전히 없앰, 빨래, 격주 일요일 밤 10시, 신용카드 및 고지서, 대부분 자동 납부 처리되지만 매일 둘째 일요일에 이메일 확인 후 잔고를 맞춰봄, 근력 강화 훈련, 4일에 한 번 30분 동안 등. 여기까지 읽을게요. 여러분의 귀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또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는데 써서 너무 감사드려요. 그리고 저도 여러분들이 주시는 모든 소중한 마음들과 어떤 의견들을 통해서 저를 더 생각해 보게 됐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라도 표현을 해주신다면 제가 여러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왜냐하면 저도 알지 못하는 그런 세상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한테 많이 가르쳐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 그런 또 아픈 부분들이나 그런 부분들에서도 더 깊이 들어가서 그런 마음들을 더 다독다독하고 토닥여 주면서 그렇게 여러분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지고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들이 참 고생 많았다, 대견하다, 정말로 사랑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갈게요. 그리고 또 제가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이나 제가 떠오르는 어떤 아이디어들이나 그런 어떤 생각들 그런 부분들도 나누고 함께 공유하면서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하루를 살았을지라도 정말로 고생 많았어요. 투닥투닥 정말 수고했어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 또 다 잘 되기를 바라고 각자의 영역에서 하는 일들 다 번창하고 또 해결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 다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들이 만나는 인연들은 모두 선연들이 함께하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고 또 내가 먼저 선연이 되어서 상대방한테 어떤 표현을 하고 어떤 말을 할 것인가 내가 어떤 마음을 먹고 상대방한테 그런 따스함들을 남기는 사람이 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늘 생각하고 가는 건 어떠세요? 저는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가 사랑한다고 나의 사랑이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온전하게 전달이 다 돼서 그 사람이 정말로 내가 뭘 잘해서 사랑받는 게 아니고 내 존재 자체로 사랑받는구나. 나는 그냥 너무나 소중한 사람인데
어떤 슬픈 모습들 때문에 상처받은 마음들 때문에 잠시 이런 나를 잊고 있었구나라고 그렇게 자각하고 깨달아가면서 우리의 소중한 본연의 모습들을 늘 찾고 그렇게 아름답게 여기고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정말로 많이 사랑해요. 100만 번 볼뽀뽀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또 많이 쌀쌀해졌으니까 이렇게 저녁에 걸어오는데도 춥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얇은 가디건이나 스카프 꼭 챙기시고 또 그런 마트나 이런 데 갈 때도 이렇게 몸을 보호하도록 그렇게 하고 이불도 조금 약간 중간 단계로 도톰하고 그래서 피부에 닿았을 때도 되게 부드러운 감촉이 느껴지면 또 기분 좋은 상태로 잠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뭐 근데 이런 건 좀 다를 것 같다. 만약에 아토피가 있거나 그러면 조금 더 이렇게 뭐 까슬까슬한 그런 면으로 좀 피부랑 접촉을 했을 때 간지러움이 좀 가렵지 않는 방향으로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은 또 체질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게 각자 체질이나 몸의 체온이나 그런 상태를 적용을 해서 그렇게 각자한테 맞는 이불들을 선택해서 자면 좋을 것 같아요. 남은 시간도 좋은 생각, 좋은 기분으로 그렇게 평화롭게 잠드세요. 그리고 해결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도 그 잠재력에 맡기고 그래서 늘 좋은 방안을 잠재력이 더 좋은 것들을 그렇게 해결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잘 때도 그렇게 움직여서 여러분의 모든 일들이 다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아직 잘 시간은 아니지만 꼬맹이들은 잘 수도 있겠다. 아이들한테도 자기 전에 꼭 동화책 3권 정도 읽어줘서 아이들이 창의력이 열려서 그렇게 상상력들이 개발이 되고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머리를 쓰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우리나라만이 아이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온 세계로 나가서 그렇게 여러 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인재가 되도록 그렇게 키우는 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러려면 진짜 밖에서 자연 환경 속에서 많이 뛰어놀고 흙밟게 하고 또 그런 동화책을 읽어주고 이렇게 계속 야자하는 시간까지 잡아놓고 주입식 교육을 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로 공부를 원하면 그런 방향으로 가도 되지만 일찍부터 아이가 하고 싶은 일들을 자꾸 물어서 행복한 아이로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자존감 높은 아이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나만이 아니라 함께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또 나도 존중받는 사람으로 키우는 것 이런 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런 성에 대한 그런 지식들도 어렸을 때부터 엄마 아빠가 어떻게 만나서 사랑을 했는지 그런 동화들을 통해서 아이가 이렇게 엄마 아빠가 만났구나라고 그런 것들을 알게 하고 또 실질적으로 그런 동화책을 통해서 내 몸을 진짜 지킬 수 있는 그런 성적인 지식들에 대해서도 요즘에는 노출이 어린 아이에서부터 일어나니까 말만 배우기 시작하면 그런 것들을 엄마 아빠가 교육시켜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내 아이가 내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고 잘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고 또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사랑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몸과 상대방의 몸을 다치지 않는 범위에서 서로 사랑하고 정말로 마음과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어른인 우리가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좋은 방향으로 서로서로 노력하고 아이들의 마음을 다치거나 슬프게 하거나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늘 들어요. 그리고 마무리 잘하고 따뜻하게 잘 주무세요. 굿라잇 안녕.